보통 그 소개 오면은 보통 한 10초나 이렇게 15초 오는데 전 이렇게 오래 해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이게 제가 그 강사가 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내내 한 25차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한 10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한 회는 이틀 정도를 한 코스로 해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갑자기 여기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LG전자 스틸 다니는 이 과장께서 여기 김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과거에 근무를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부탁을 해갖고 얘기가 됐는데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갖고 있는 그 툴은 이틀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꽤 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1월 달에 LG전자에서 한 본부가 있는데 4개의 본부 중에 한 본부에 있는 분이 한 100분 정도 간단하게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방법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해서 좋은 팁스가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헌거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맨 첫 장은 굉장히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장을 갖고 제가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잠깐 쉰 다음에 다시 50분은 프로페셔널 팁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작년 3월쯤에 LG전자를 떠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소위 글로벌라이즈드 컴퍼니라고 그러는 데는 다들 한국 사람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너무도 같은 복리후생이나 대우를 갖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싸움을 이렇게 근무를 하지만은 싱가포르에 있는 동일한 예를 들어서 여자나 남자들하고 월급을 갖고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실력을 갖고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까지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해외를 내보내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일을 하는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1200명의 주재원이 나가 있는데 지사하고 법인은 계략해서 한 60개 정도가 되고 그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롤이나 또는 글로벌라이즈드가 됨으로써 그 롤이 그냥 오픈이 돼버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FTA가 되면은 여기 우리나라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미국 농산물하고 같이 이제 싸움을 하듯이. 그런데 한국 사람에 대한 교육은 많이 했는데 외국 사람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다 등한시했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을 일정한 포지션에다가 법인장이니 지사장이니 이런 중요한 포지션에 올리다 보니까 교육을 안 해갖고 그 사람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의미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25차례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한국 사람한테 했고 반 정도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각계 인종이 다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뒷장에 제 이력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글로벌라이즈드라는 게 상품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식도 굉장히 비등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력이나 소위 이런 것들이 외국에 있는 생각지도 못한 아까 여기 교수님이 리비아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리비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툴로 실력이 무장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바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지식도 굉장히 급속도로 오픈돼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항상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무슨 산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 분. 무슨 산인 것 같아요? 네, 킬리만자로입니다. 제가 한 서너 번 갔었는데 산은 못 올라가고 킬리만자로는 그 케냐에 있는 산이 아니라 탄자니아에 있어요. 네? 여기 이 그림을 제가 이번에 강의 때 이렇게 한 거는 그 위에 있는 이 만년설이 이게 한 5,900m 정도 되는데 네? 이 만년설인데 이 원래 킬리만자로는 뜻이 그 아프리카 스와이얼러 히로 번쩍이는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산으로 실질적으로 여기로 올라간 거는 독일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 한 거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은 진짜 꼭 적어서 기억하셨다가 많이 좀 어플라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틀 강의할 때 그 학생들한테 또는 뭐 저희는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닝한테 강조하는 거는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마음에 딱 꽂히는 거 있으면은 꼭 적었다가 그걸 갖다 계속해서 하고 나중에 저한테도 전화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메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연락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텐데 그거 다 알아들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 뭐 굉장히 편차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도 다양하시고 그다음에 연세도 그러시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부 마음에 드는 것만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사죄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모든 여기 장표가 영어로 돼 있어요. 사실 한국말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거는 뭐 외국 사람 아니라 요즘 한국 사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SK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다 그런데 LG전자만 해도 지금 모든 보고서가 한국 영업을 포함해서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초서부터는 여기 한국에 있는 무슨 뭐 여기 답심리에 있는 거래 여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답심리에 있는 하여튼 그 샵에 있는 사람들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오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한국말이 그 공용어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걷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에. 예? 근데 여기도 제가 영어로 꼭 정복하라 하는 얘기도 하나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영어로 돼 있다는 걸 제가 사죄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간단한 저의 이력입니다. 77년도에 이제 현대 양행으로 들어가서 저 빨간 거기에 새겨 있는 게 제가 지사나 뭐 이 법인에 있었던 겁니다. 주로 지사인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제가 6개월 정도 연수를 갔다 왔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모스크바에도 있었고 이 2개는 제조 판매 법인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질문 사항 중에서 뭐 해외가 마케팅이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한번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의가 없으시죠? 이건 뭐 제가 걸어온 길이니까. 그래서 현대에 있었을 때는 주로 플란트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 플란트 사업부라는 게 사실은 현대에서 처음 간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뭐 그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도 다 했고, 그다음에 뭐 시멘트 인더스트리, 뭐 머티리얼 핸딩 이퀴먼트, 그 항만청에 돌아다니는, 그다음에 큰 불도저 뭐 이런 것도 팔았고, 그 건설도 좀 했었어요, 사실은 말레이시아 있을 때는. 그다음에 저 LG로 들어와서는 뭐 CIS 모스크바 했었고, 그다음에 뭐 터키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두바이도 있었고, 두바이에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조그만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틀간 교육을 계속해서 20여 차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요 내용을 전부 다 해서 이틀간 교육을 한 겁니다. 이거 제목을 제가 여기다 어플라이드 마케팅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LG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덕트 마켓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PMS를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맨 처음에 해당되는 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신시장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어떤 서비스에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무슨 그 커피 저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커피점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도 이거 잘 아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옆에다가 저 옷가게 하나 열거나 김밥집 하나 열어도 이 여기에 나오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다 그 적용하시면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노트에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은 좀 적으세요. 그러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아주 개괄적으로 서술적으로 쓴 거는 맥켄지 컨설팅에서 이걸 맨 처음에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논술식으로 써 있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용어서부터 다 만든 겁니다. 이거 프로세스도 10개 단계로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안에다가 이렇게 다 짜집기로 해서 넣은 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가 165페이지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하나하나마다 수없이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다 돼 있어갖고 실제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끝나면은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 나는 요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케이스 스터디를 좀 영어로 된 거라도 갖고 싶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은 제가 그분한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4개로 자르는 거는 뭐 영어로 그럴듯하게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preparation. 그 다음에 environmental analysis.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setting up the strategy. 전략을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executing. 실행을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10가지를 4개로 할 수 있어요. 준비해갖고 환경 분석하고 전략 세워서 그대로 따라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거를 10개로 다시 자르면은 맨 처음에는 preparation,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MO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Market Opportunity Analysis예요. 시장에서 기회를 분석해보냐. 기회 요인을. 그 다음에 Force Analysis. 이거는 시장에서 기회 요인을 분석하는데 Force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Force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쭉. 컴페티터에 대한 거, 컴페니에 대한 거, 채널에 대한 거, 그리고 커스터머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은 분석한 것 중에서 나와 우리 회사나 또 우리보다 더 잘하고 시장에서 리딩을 하는 업체와의 차이를 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뭐가 차이 나느냐 하는 거를. 그 다음에는 그걸 한 다음에는 뭐가 과연 성공의 요인이냐 하는 게 KFS입니다. Key Factors for Success. 그게 KFS예요. 여기서는 분석을 포스에 근거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끄집어내자 이런 얘기예요. 내 제품이 시장에 갔더니 이게 가격도 비싸고 맛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별 볼 일 없고 수없이 많은 경쟁, 비교, 열세인 요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거를 다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연세 많아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개인이나 회사나 어떤 상품이나 또는 어떤 서비스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내가 처한 위치를 빨리 알아내는 겁니다. Where we are.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목표를 딱 정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걸 안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목표를 잡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놈의 목표라는 게 수시로 계속 무법을 타겟해요.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환경이 변화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컴페티터니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 변화 요소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제가 쭉 위에만 말씀드리고 밑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STP라는 건 뭐냐면은 뭐가 키팩터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 여러분도 고객이고 저도 고객이지만은 고객을 어떤 고객이나 다 우리가 목표로 올 수가 없어요. 타겟으로. 그거를 어떤 일정한 나만의 방법에 의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고객을 구분해야 돼요. 그게 segmentation of the customer all market이고 그 다음에 타겟을 하는 겁니다. T가. 그 다음에 P는 positioned product.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게 STP예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덕트를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프로덕트 컨셉션. 감을 자기가 잡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을 세우기 전에. 그 다음에 5P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통 환경 분석을 우리가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는데 전략은 5P에 근거해서 많이 세웁니다. 5P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나온 그대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그리고 People입니다. 이건 뭐 보스턴 엔지니어링에서 말하는 굉장히 컨벤셔널한 건데도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끝나서 전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략을 세울 때는 항상 5P 플러스 1B 해서 브랜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세워야 돼요. 브랜드가 없는 전략이라는 거는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전략도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5P와 1B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의 스트래티지는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따져보는 게 파이낸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입니다. 즉 여기 보면은 뭐 세일즈는 어떻게 되고 프로핏 앤 로스 손해는 어떻게 되고 또는 이익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룩하기 위한 손익 분기점은 몇 개 정도 팔아야 되느냐 하는 그 어널리시스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플래닝이에요. 실행을 하기 전에 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세싱을 하는 겁니다. 복귀하는 거죠. 바둑을 두면 다 끝나서 내가 과연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한 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0가지 말씀드린 이거는 정말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펀더멘털 중에 펀더멘털입니다. 제가 한 1000명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한 경위가 아니고요. 저는 한 20명 정도를 했습니다. 많으면은 25명. 그 이상은 제가 안 했는데 4명이나 5명씩 짝을 져갖고 이틀 동안을 했는데 7개의 과제를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디베이트를 했어요. 각자 얘기하고 뭐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그 방법을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저 혼자 떠든 케이스는 2번째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이펙티브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떠드는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Applied Marketing Process 또는 PMS라고 그러는 거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나 세일즈를 하는 사람 플러스 제가 꼭 강조하는 게 R&D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생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산 기획에 있는 사람들, 상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꼭 오라고 제가 무지하게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물건을 팔아서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라는 것, 또 서비스를 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4인조건 뭐 120명이건 140명이건 여러분들 저희 집 남자애가 무슨 학교 다니면서 그 인포멀 그룹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제가 가끔 가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수히 많이 거기 앉아 있는데 남자예요. 근데 그 북치는 친구는 멍하니 있다 10분 있다 한번 뻥 치더라고. 예? 아니 난 그래서 저게 뭐 중요한가? 전 이제 악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저건 뭐냐? 저놈 저건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게 클래식을 하려면 뭐 앞뒤 악보도 다 봐야 되고 북치는 강도나 이런 것도 딱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케팅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간혹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많은 케이스 하나가 뭐 혁신한다 그러면 기술부서에 있는 친구들만 디립다 골방에 앉아갖고 막 하고 응? 되지도 않는 최고의 기술 갖고 온 다음에 하나도 팔리지도 않는 거 돈만 많이 들어가고 고객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제품을 하건 아니면은 그 디자인을 하건 또는 마케팅을 하건 나중에 서비스를 해갖고 다 끝나는 관리부서에 있는 사람이건 실질적으로는 다 마케팅 릴레이티드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좋은 오케스트라 같은 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갖고 마케팅하는 부서만 떠든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제품을 샀는데 전화해서 뭐 고장났는데 오라 그러면 안 오면은 그 다음에 안 사거든. 본인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리스폰스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소속돼 있는 조직이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다들. 마케팅은 마케팅이고 뭐 나는 뭐고 이렇게 따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나 세일즈에 관계되는 거는 다 이게 다이렉트리 코릴레이티드 돼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직장에서도 그랬는데 문지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문지기에 있는 친구가 신발 여기다 끈 안 하고 말이야 대충 이러고 나서 껌이나 찍찍 씻고 이러면은 그 회사는 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브로큰 윈도우스라고 최근에 책 나온 것도 그런 걸 엄청 강조해요. 맥도날드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데서 잡는 게 아니에요. 뭐 경영진이 어쩌고 저쩌고 금년도에 뭐 회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한 마리 다니는 바퀴벌레, 벽에 있는 금감 페인트 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는데 청소 안 하는 거, 여직원의 그 태도 이상한 거, 남자 직원이 청소하는데 뭐 띡띡거리는 거, 그런 거 갖고 브로큰 윈도우라고 그래요. 창문이 깨졌으니까 이 회사는 몇 년 있다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마케팅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지 뭐 하나만 특별하게 잘한다고 제품이 잘 팔리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뭐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뭐 SK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는데 제가 해외에 한 21년 생활하면서 79년인가 뭐 이때서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건 컨트리 밸류였습니다. 컨트리 밸류. 예전에는 말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메이드 인 저팬이나 뭐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을 30% 까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We are born in Korea.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받는 필연적인 숙명이었어요. 그걸 무수히 많은 우리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고생을 해갖고 후배들이 지금은 일본 제품은 거의 한 10%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5%까지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스틸 그 간격이 있어요. 아마 현대자동차 여기 계시는 분 있어요? 무슨 부품 하나? 뭐 계셔도 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독일 자동차하고 반값뿐이 안 됩니다. 오피로스 같은 것도 2만 불이에요. 2천만 원. 여기서 얼마에 팔아요? 그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BMW 5 시리즈 얼마 팝니까? 6만 불이에요. 6만 불. 저는 그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뭐 성능이 약간 차이 나죠. 해봐야 한 20-30% 가격이 차이 나야지. 어떻게 3배씩 받아 처먹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품목으로 가면은 점점 더 그래요. 그게 컨트리 밸류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간략간략하게 좀 자꾸 말씀을 쭉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PMS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는 식스시그마나 또는 최근에 그 김희창 교수가 많이 얘기하는 블루오션을 LG전자가 무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면은 블루오션하고 식스시그마하고 제가 비교해서 결국 블루오션이나 식스시그마도 이거 같은 거다 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건도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이 나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식스 시그마에 대한 거, 블루오션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더 뒷장에서도 얘기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 프레퍼레이션을 볼 것 같으면은 준비를 하는데 뭐를 준비를 하냐 하면은 맨 처음에는 오거나이즈 프로젝트 팀이에요. 팀을 짜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어느 신시장에 뭐를 한번 크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몇 명을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놓고 야, 한 일주일 줄 테니까 뭐 해라 그러면은 절대로 좋은 대답이 안 나와요. 일정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길게 보면 2년, 3년 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은 웬만큼 시리어스 한 거다 그러면은 한 3개월은 줘야 됩니다. 이미 미니멈 3개월은 주고 작업을 해야 제대로 환경 분석도 오고 제대로 전략도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오거나이즈 프로젝트 팀 하냐면은 팀 리더나 멤버도 짜고 롤 오브 팀 멤버스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일을 좀 아는 사람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 옷가게 만드는 팀에 대해서 내가 옷가게 열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옷가게를 좀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제대로 그 아웃풋이 나오지. 옷가게의 옷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멋지게 뭐 전화나 있고 PC나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대 가능한 다양하고 내가 약한 거를 다른 사람은 좀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팀이 모여서 하면은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지만은 저는 10명이 넘어가는 건 전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clarify the goal of the project. 이거는 뭐냐면은 목표를 일단 라프하게 세우는 겁니다. 나는 작년에 이 품목을 이 시장에서 한 10,000개뿐이 못 팔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는 한 15,000개는 팔아야 되겠어. 또는 나는 저 앙골라 시장을 못 들어갔는데 이번엔 내가 갖고 있는 뭐 이 중전기 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 대한 위치를 아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라고. 또는 여기 칠판이 있나? 모르겠네. 목표를 세운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라프한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를 세웠다 그러면은 전체 프로젝트의 3분의 1은 이미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을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시간 관계상 아마 환경 분석 면에 많은 강조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30년 동안 해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로가 아니라 거의 다 해외 영업만 해봤는데 무수히 많은 직원들 뭐를 엄청나게 많은 출장을 사실은 보냅니다. 저 스스로 아마 비행기를 웬만한 조종사보다 많이 탔어요. 사실은 보면은 다 환경 분석하는 데 끝나요. 뭐 오토트락 그쪽에 있는 얘기를 해갖고 오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석을 하는데 다 시간. 그러니까 출장 보고서의 80~90%는 환경 분석하는데 다 시간을 쏟고 정렬을 하고 그러지 여기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걸 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거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뭐 우리 회사에 3년 다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마치 좀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속하는 회사를 거의 다 몰라요. 자기가 속하는 회사를. 왜냐하면은 자기가 속하는 회사를 진짜 알아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 내가 여기서 전략으로 세우는 거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거나 서비스가 하는 거는 짧은 거는 1년, 길게는 2년 이후의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하는 회사의 매출은 얼마 되고 사람은 어떻게 되고 경영진은 어떻게 되고 과거에는 어떻게 왔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능력은 XY 좌표에서 어디쯤이다라는 장단점, 강점 이건 모릅니다. 다 몰라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콧방귀를 뀌는 외국인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 친구인데 여자인가 뭐 하여튼
제가 그래서 10개 질문을 했어요. 바로. 내가 지금서부터 10개 너한테 질문할 테니까는 당신이 LG를 12년 다녔는데 10개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대답을 하면 너는 진짜 LG를 안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10개. 하나도 몰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가 얘기하는 텔레비 제품이 2년 있다가 시장에 나오고 지금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은 2년 이후에 LG전자 어떻게 될지 너 어떻게 아느냐.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넌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복잡하게 얘기해서 무슨 철학자들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케팅에도요. 내가 처한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그 포지션을 알 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는 strength.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weakness.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자기 스스로가 다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시저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굉장히 내로우 마인드도 돼 있어요. 그 내가 알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서 clarify the goal of the project를 하는 거가 이미 3분의 1 정도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해당되는 요원들이 다 모여서 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거가 적정하냐. 그 팀만 모여갖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해야 됩니다. 네가 세운 그 스트레치 골은 너무 많다. 그거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라면은 다시 어저스트해서 줄이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얘기하면 arrange kick-off meeting입니다. 그 다음에는 register project team. 그거를 다 끝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그 프로젝트를 register해서 벽에다가 해놓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한테 나는 여기서 이만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많은 지원하고 동조도 해주게 바란다 하는 게 바로 맨 마지막에 이겁니다. 결국은 이 preparation이라는 건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이미 잘하는 팀들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뽑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MOA Force Analysis. 여기에서는 environment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요. MOA Force Analysis가 뭐냐면은 Market Opportunity Analysis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Strength하고 Weakness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또는 회사가 또는 내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MOA Force Analysis예요. 자, 환경 분석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큰 것서부터 점점점 작은 걸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맨 위에 얘기하는 environment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여기서 얘기하는 environment는 국가라는 차원 또는 큰 인더스트리한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뭐 듀티나 텍스나 레귤레이터, 뭐 법 조항,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세금은 어떻다, 그다음에 환율은 어떻다, 뭐 이런 등등, 인구는 어떻다, 이 데모그래픽 이런 것들이 인바이러먼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다 김밥집을 하나 차려도 이거 한다 그러면은 여기 유동 인구는 뭐다,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더스트리 앤 마켓에 대한 걸 합니다. 이거는 그 큰 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그거보다 구체적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매크로 인더스트리 트렌드. 이 산업의 동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켓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마켓 그로스 레이트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앤 프라이스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켓 쉐어 트렌드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시즈널리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그 큰 국가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시장, 즉 인더스트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동향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조금 딱딱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수출을 한다 또는 아니면 내수로 뭐 하나 판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아주 인덱스하고 광범위하게 하든 안 하든 다 이런 과정을 사실은 다 밟거나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강의를 왜 하냐 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런 걸로 책받침도 만들어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외국인애들. 여러분들이 뭐를 아는 거고 그걸 좀 콘사이스하게 컴팩트하게 서머라이즈 해갖고 내가 뭐를 할 때 딱 옆에다가 줄을 써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냥 개괄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플랜드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수첩을 꼭 갖고 다니라는 얘기를 제가 무지하게 강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수첩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뭐 회의할 때 쓰는 거, 또 하나는 저희 뭐 여기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에다가 제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일정표 이런 것들 쓰고, 또 하나는 아주 얇은 수첩을 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노트하고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마케팅 전체 프로세스의 중요한 거를 딱 갖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킹해 나가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미싱하는 게 없이 전부 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진짜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수님들도 좋은 거를 많이 가르치시는데 저는 뭐 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어떻게 말하면 장돌배기처럼 온더 스트레이트에서 이렇게 배운 건데 이렇게 해갖고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지무지하게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실무진에서 된다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면은 컴페티터입니다. 그 경쟁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컴페티터인데, 컴페티터건 아니면은 컴퍼니건 꼭 알아야 될 거는 5P입니다. 5P는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and People. 이거 순서도 여러분들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서도. 그래서 경쟁업체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컴퍼니, 우리에 대해서 아는데 컴페티터에 대해서는 5P 플러스 스트래티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5P 플러스 세일즈 레코드, 매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출. 그거를 해야 환경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갖고 끝나면은 채널은 유통입니다, 여러분들. 유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돼 있고, 쉐어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스트럭처는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세일즈 포시스는 어떤 식으로 돼 있고 하는 거를요. 요 채널에 대한 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플레이스하고 거의 같은 거니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최근에는 제조업의 힘이 유통으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조업체는 거의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를 만든다는 거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파는 거가 더 중요해요, 파는 거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어느 지역에다가 법인을 세울 거냐 말 거냐, 어느 지역에다가 진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거는 나 얼만큼 팔 수 있느냐 하는 걸 우선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완전히 거꾸로 된 때가 많았어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폼도 엄청 작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이제 후진국이라는 의미가 유통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지 후진국의 차이, 선진국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매스 멀천트, 즉 우리가 있는 이마트나 무슨 까레프나 이런 큰 하이퍼마켓 같은 대형 유통과 그다음에 우리들 여러분들이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는 인터넷 쇼핑이라고 그래요? 그거 두 가지만 차이가 있지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유통은 다른 차이는 없어요. 거의 다 같아요.
단지 퍼센티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디는 어떻게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지난달에 제가 나이제리아에 갔다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나이제리아를 한 뭐 6, 7번 갔다 온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완전히 뭐 옛날에 우리 청계천 같았어요. 고문서집 같이. 그냥 여기서는 침대도 팔고 여기는 테레비도 팔고 에어컨도 팔고 진짜 이거 뭐 이게 뭐 무가지 시장이라고 그래갖고 인보이스도 하나도 없고 그러더니 이게 점점 요즘 해갖고 영국에 있는 유통 간판이 쫙쫙 붙어있고 그래요. 유통이 그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애니멀처럼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장 그 피라밋의 정점에 있는 커스터머입니다. 이 커스터머의 고객이라는 걸 얘기하면 진짜 이거 며칠간 얘기해도 한이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엄청나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커스터머의 nids와 benefit, 그 다음에 그들의 behavior, brand perception, 그 다음에 key buying factor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커스터머고 저도 커스터머예요. 근데 이 커스터머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정량 조사를 해서 나는 삼성 단말기를 기필코 사겠다라고 샵에 들어가도 실제로는 다른 걸 막 사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량 조사에는 삼성의 무슨 모델을 사겠다고 딱 한다고. 그리고 삼성에 있는 마케팅에 있는 부서는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 투입해갖고 제품 개발하는 겁니다. 이 커스터머들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안 되는 게 이건 진짜 영원한 퀘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마케팅 강의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디엔드 커스터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커스터머에 대한 거가 저도 무수히 많은 제가 그러니까 두바이에 있으면서 본부장을 하면서 제 밑에 지사하고 법인이 18개가 있었는데 1년에 쓴 광고비가 얼마였냐면요. 거의 한 1억 불 정도 된 것 같아요. 1억 불. 25억 불 정도의 매출이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커스터머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커스터머지만은 내년에 살 에어컨 뭐 살 거라는 거 지금 결정한다고 내년에 그대로 합니까? 온고이 지신처럼? 해요? 내년에 나 커피숍 지금 한참 조심해갖고 내가 어디다가 해갖고 뭐 이게 이름이 뭐예요? 예? 아이 뭐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whatever. 이거 한다고 가서 이거 먹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니거든. 다 이 갈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여기 이제 STP의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커스터머에 대한 거는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정량으로 갖고 있는 조사로는 절대로 릴라이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심층해야 돼요. 소위 말하죠. 요즘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라고 해갖고 앉아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상과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사회학이나 인류학, 심리학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갖고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팔 수 있어요. 제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뛰어난 그 성과를 갖고 있는 애들은 끈기가 있고 인간의 심리를 많이 아는 애들이에요. 머리 좋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뒤에서 폰 빡 잡고 앉아서 펜 떼고려고 요거나 뱅글뱅글 돌리는 애 잘 못 팔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뭐 좀 미국의 예라서 사실은 딱 맞지는 않는데 맨 처음에 고객이 샵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판매원이 이거 좀 사주십시오 라고 하는 숫자가 45%랍니다. 근데 두 번 달려 들어갖고 더 사주세요 하고 같은 사람이 그러는 게 25%래요. 세 번 그러는 게 12%래요. 네 번 그러는 게 5%예요, 5%. 근데 그 5%가 거의 대부분을 판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달려드는 놈이 왕이라고 사실. 그 일본의 유명한 판매왕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 내 이름을 내가 갖고 있는데 노트책에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바로 전 얘기예요. 텔레비에서 아이고 뭐 당신이 판매왕이고 뭐 세일즈의 대가고 뭐 구루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잘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신발 딱 보더니 양말을 딱 벗더래요. 그 안에 보니까 이게 그냥 다리가 엄청나게 굳은 살이 이렇게 돋아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냥 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기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다 고개 끄덕끄덕이시고 계신데 그럴 겁니다. 무슨 뭐 경영학에 뭐 아주 좋은 스트래티지를 갖고 앉아서 분석을 잘하고 막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사람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해야지 그래야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지휘 같은 데는 말이에요. 그 브랜드 어웨어니스 뭐 여기 말하는 그 최초 상기도라고 그래갖고 뭐 네가 뭐 전자업계에서 테레비, 냉장고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오르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뭘 하냐 하면은 순추천 고객 지수라 그러는데 Net Performance Score라고 그래서 그 뭐 하는 거냐면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제품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스카이 제품을 지금 쓰고 계시면은 당신은 당신 친구나 또는 친척한테 스카이 제품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리얼한 얘기입니까? LG전자가 단말기를 무지하게 못 파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전에 한 200명이 모았을 때 제가 한번 이 조사를 해봤어요. 야, 뭐 나은 니네들 별 볼 일 없으니까 실제로 당신들 친구들한테 또는 친척들한테 LG전자 단말기 추천할 사람 손 들어봐. 200명 중에서 한 20명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환경 분석이라는 게 뭐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두 개로 다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애들이 지금 대학교 뭐 둘 다 거의 끝났는데 벽에다 말입니다. 벽에다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갖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10개씩만 하면 다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강점이. 그 다음에 약점이 뭔지를 한번 10개씩 다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사람 이름은 절대 거기다 쓰지 말고 쫙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나 겹치는 건 빼보세요. 그러면 이제 안 겹치는 것만 쭉 나오는 걸 한번 쭉 하면은 저도 한번 이걸 몇 번 해봤는데 저는 회사가 강점은 하나도 못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무지하게 많더라고. 근데 절대로 윗사람들이 밑에다 강제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 하고 나서 미리 해답을 얘기하거나 강권을 해갖고 디렉션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놔둬보세요. 그럼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기 김희찬 교수께서 요즘 떠드는 이 블루오션이라는 게 결국 같은 거예요. 거기도 보면 이 RRC라는 게 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eliminate, 없애고 그 다음에 줄이고 reduce하고 그 다음에 잘하고 센 거, 그 다음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raised, 올리거나 또는 create, 없는 걸 창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약간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블루오션인 경우는 기존의 고객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정하고 새로운 데로 많이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블루오션을 꽤 해갖고 사실은 나름대로 조그만 툴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갭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 갭은 시장에서 나보다 잘하는 거와 나와의 차이점을 갖고 그 갭을 줄여나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기 어플라이드 마케팅 프로세스 또는 PMS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마케팅 강의의 이론은 분명히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뿐이 없어요. 근데 바로 이 프로세스의 약점은 뭐냐면은 내가 다 1등을 할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적합한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내가 다 1등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주로 내가 뒤에서 뒤지거나 새로 갔을 때 쫓아가려고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고객을 다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아가야 돼요. 단말기에서 그때까지 무시했던 올드 제너레이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도 크게 오고 버튼도 수개 크게 오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고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블루오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단말기가 지금 뮤직폰이라고 그래갖고 MP3가 가장 강조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뭐 아이리버나 아니면 아이팟 같은 MP3만 나온 것보다는 음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종 타 업체를 벤치마킹을 하면 됩니다. 이 갭을. 내가 1위일 경우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LG라는 말을 그냥 살려뒀는데 여하튼 간에 나와 잘하는 사람의 차이를 5P의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여기 갭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개의 5P 중에서 이거를 다 전략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있는 위치를 목표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항상 고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경영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런 전략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세일즈 임팩트가 어떻게 될 거냐, 매출이 얼마나 될 거냐는 우선 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전략을 내가 했을 때 들어가는 resources, 자원이라는 건 돈도 있지만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urgency, how urgent it is. 내가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모든 전략을 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이거를 갖다가 빨리 이 품목을 시장에다가 내가 런치해야 되겠다. 이 품목이 하기 위해서 이게 런칭이 되면은 세일즈 임팩트,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소시스가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또는 얼마나 이게 긴급하게 화급을 요하는 거냐.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갖고 key factors for success가 되면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sales impact, resources, urgent를 생각을 해서 전략의 방향을 정하는데, 제품인 경우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갖고 안 됩니다. 뭐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제품이 설계서부터 서비스까지 할 때 모든 밸류 체인을 한번 다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빠진 게 있나 없나를 같이 집어넣어 갖고 전략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이건 이런 겁니다. 한국 시장에 일본 제품이 판을 못 치는 주요 이유는 뭐냐? 특히 가전제품하고 뭐 자동차도 일부 들어가겠고 주요 이유는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LG나 삼성이나 요즘 뭐 대우도 그렇지만은 1200개 정도의 Authorized Service Center를 러닝합니다. 그 하나 가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오버헤드가. 매출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품은 좋은데. 그래서 선뜻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AS도 여기서 얘기하는 밸류 체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아주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제외하고 환경 분석을 마켓 오퍼튜니티 어널리시스 관점에서 했어요. 원래는 내가 이게 노래방에서 이런 거 아니면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물어보면서 하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아주. 자, 그래갖고요. 이제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으로 아까 제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지금 그 얘기한 그 GE의 케이스를 하나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를 좀 얘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아 이거는 뭐 나하고 좀 비슷한 거다 하면은 좀 들으셔갖고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최근에는 10 플러스 10분의 1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브랜드의 숫자,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이 10배나 좋아지고 10배나 많아졌어요. 차별성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이런 공급 포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가 타겟으로 오는 고객을 아주 맞춰야 됩니다. 그게 타겟 마케팅이에요. 예전에 예를 들어 갖고 테레비 하나 만들면은 쌀가마니 3개 미리 마당에다 집어 던져놓고 몇 달 기다리는 시장에서는 마케팅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 너무 싸고 비슷한 제품들이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서 브랜드도 차별이 없고. 이때는 고객을 내가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해갖고 내가 은행을 한다 그러면 이 은행이 어디를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목표점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호숫가에 가갖고 오리들이 막 놀다가 뛰는데 탄알 5개나 10개 가졌으면 그걸 탁탁탁 맞춰야지 드드드드득 이렇게 산탄총으로 해갖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소시스가 낭비하는 겁니다. 자원이. 그 마케팅도 안 해요. 제가 해외에 있으면은 뭐 MBA 정도 나온 뭐 아주 뭐 영국 애들 뭐 독일 애들 어쩌고 뭐 많은데 하여튼 밑에 엄청나게 와서 로직으로 따지기를 좋아해요. 근데 어떤 놈들은 이런 놈들도 있어요. 뭐 와서는 뭐 요번에 이거 뭐 제품 왔는데 광고비 나한테 1,000만 불만 주면은 내가 죽여준다고. 그래? 그럼 너 세일즈 너 해갖고 나서 1년 있다 몇 개 팔을 거야. 보면은 뭐 한 잘해봐야 2,500만 불, 3,000만 불 판다고 폼 잡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팔고자 하는 세일즈 어마운트에 마켓 광고비가 정말 10%는 너무 많은 거예요. 5% 정도가 적당하지. 그게 걔는 2,500만 불 팔라고 그러면서 1,000만 불 달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고객 세그멘트에서 전혀 안 되고 그런 조사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랜덤리 해갖고 총을 쏘겠다는 마케팅은 이제는 성공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여기 한양사이버대학도 아마 여러분들 학생의 타겟층을 세그멘테이션 엄청나게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해요.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라프한 노인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식스 시그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걸 숫자화해요. 저도 여기 지금 블랙벨트 시험 떨어지고 그린벨트뿐이 없는데 너무 좋은 게 모든 걸 숫자화해요. 물론 이거는 모토로라에서 시작한 품질 업그레이드에서 PPM으로 하는 거지만 식스 시그마에서 제일 헤이트하는 게 뭐냐면 형용사하고 부사입니다. 뭐 잘 될 거예요. 뭐 잘 됐어요. 무지 노력했어요.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죽여야 돼. 왜냐하면은 그런 거는 전혀 안 맞거든. 품질 개선 활동을 하는데 관리는 숫자화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영업도 사실은 영업이라는 게 다분히 이게 정서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라는 게 마케팅의 적용이 초장에는 잘 돼요. 여기 환경 분석하고 전략 세울 때까지는. 근데 뒤에 컨트롤 면에서 안 됩니다. 임플리멘테이션. 왜냐하면 식스 시그마는 브랜드 어웨어니스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식스 시그마가 마케팅에서 그렇게 훌륭한 툴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겟을 한 다음에 포지션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전략 세우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5PM.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뭐를 하냐면 이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흔하게 쓰는 마케팅의 용어가 뭡니까? 그러면 뭐 프로덕트, 뭐 프라이스, 뭐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뭐 브랜드, 어드버타이즈먼트, 마켓 쉐어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들이 다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모르셔도 여기 나오는 용어만 확실히 알면은 전혀 마케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 대부분은 제가 막 짜집기 해서 만들고 그렇지만은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 12번이나 이틀씩 가르쳤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무지 많고. 뭐, 많은 찬사를 했어요. 자기가 뭐 왕년에 뭐 스탠포드 뭐를 끝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줘서 고마웠다는 둥, 뭐 콜롬비아 어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괜찮은데 제가 뭐를 여기서 그거 얘기를 하냐면은 뭐 프로덕트, 제품이다. 제품에 뭐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품 하면은 그래, 너 그 제품에 대해서 아는 바를 나와서 한번 적어봐. 못 적어요. 예, 그건 뭐 가격이 뭐 FOB 얼마였고요. 뭐 생긴 게 어쩌고. 그냥 무지무지한 단편적인 얘기만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다 또는 서비스다 해서 해당되는 시장이나 외국에 출장을 갔다. 뭐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조사할 항목이 막막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프로덕트 컨셉, 프로덕트 포지셔닝, features and unique sales point, product variety, design, brand name, packaging, services and warranties. 제품이 그걸 알면은 사실은 다 한 거예요. 여기다 써놓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함축해 놓고 온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인 거하고 실무적인 걸 합해서 했는데. 그래서 가장 쉬운 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영어도 왜 그렇잖아요. 쉬운 단어가 보면 사전에 막 두세 장 복잡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럴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알게 되는 게 우리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듯이 마케팅에서도 우리가 흔히 쓰는 것, price, 가격이 뭐야 도대체. 그런 데피니션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라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들 또는 채널 믹싱 프라이스는 어떻게 됐고 페이먼트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최소한 프라이스에 대한 건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해서도 채널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 커버리지 어떻게 퍼센티지로 돼 있나. 그 다음에 어솔트먼트 어떤 식으로 구성해 갖고 물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케이션스 온라인 비즈니스. 아까 이 온라인 비즈니스 했죠. 사실은 제가 실무진으로 그 가르칠 때 가장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아마 이거는 거의 30분간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유통을 보통 얘기할 때 영업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공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유통에 대해서는 진짜 빠끔해야 돼요. 그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이나 해외에 근무했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통에 대해서 네가 백목 들고 2시간 동안 빽빽하게 칠판 쓰면서 떠들 정도의 실력 없으면 잘린다는 얘기를 내가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 이것만이 겨우 영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지금 공장에 있는 양반들은 워낙 많이 영악해져 갖고 상품을 개발하는 것 외에 가격에 대한 통제도 다 하고 유통도 막 알라고 덤성덤석해요. 실제로 이건 뭐 오버테이크 하는 거거든. 그래서 유통은 무수히 변해가면서 그 현지 특성에 굉장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한다 그러면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식을 또는 지식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하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은 여러분들 알듯이 무슨 판촉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많은 영업 행위를 한다 하고 생각을 해주세요. 소위 말해서 여기 얘기하는 어바브 더 라인이라고 그러면 광고의 한 형태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건 다 어바브 더 라인입니다. 뭐 신문이다, TV다, 뭐 일반 잡지도 어바브 더 라인에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빌로우 더 라인 액티비티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뭐 여기 축구 같은 것도 오고 PR 같은 것도 오고 길거리 뭐 로드쇼도 오고 데몬스트레이션도 오고 여러분들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식분들이 또는 친구들 또는 여러 자신들이 해외에 나가서 영업한다고 그러면 다 이 프로모션 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 80%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취업이 돼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프로모션에 있는 여기 쓴 단어 하나 때문에 뭐 그냥 머리 희게 이렇게 막 씨름하고 그럴 거예요. 이거 뭐 다 말씀 못 드려서 내가 아주 미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거는 거기 각 계층별로 이렇게 다 알아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5P 스트레치가 다 끝나면은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를 해야 된다. 브랜드 퍼셉션. 여러분들 브랜드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650억,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90억,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35억, LG도 한 36억인가 뭐 이렇게 되던데, 브랜드가 여러분들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트러스트, 신뢰고. 이 브랜드가 정말 무형의 자산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까 그 팀을 짜갖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서브젝을 제가 7개를 줍니다. 5분씩 주고 니네들끼리 한번 디스커션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는, 여기 어디나, Key Buying Factors. 네가 A라는 품목을 정해놓고 가게에 들어가면은 물건을 고객들이 사는데 과연 뭐 때문에 사느냐? 그럼 뭐 가격, 브랜드, 뭐 디자인, 뭐 피처스, 뭐 이거저거 막 나와요. 근데 이 중저가 시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낮아요. 5% 뭐 이렇게 써놓는다고.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20%가 넘어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저가 품목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제품을 갖다 놓고 하나는 예를 들어 갖고 삼성이라고 붙여놓고 또 하나는 중국 제품이랄지 노브랜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사겠어요? 가격 몇 프로 차이 나면 사겠어요? 브랜드. 예? 대략 좀 얘기 좀 해보셔. 웃지만 말고. 예? 예? 차이가 30%까지는 내가 봐주겠어요? 50%가 넘어요. 실제로는. 예. 50%가 넘는다고. 시간은 없지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마점에 우리가 가면은 진열되어 있는 제품이 평균 가지수가 4만 개래요. 4만 개. 엄청 많죠. 근데 나는 평균 몇 개 사요? 1년 동안. 내가 접해서 사는 브랜드 숫자는 몇 개예요? 얘기 좀 해봐요. 어? 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거. 예? 20개. 몇 개예요? 남자들은 뭐 별로 해당도 안 되니까. 4, 50개요. 그 다음에 100개. 150개래요, 평균. 4만 개 중에서 생각을 해봐요. 39,850개는 디스칼티드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모든 내가 슈퍼마켓을 딱 가면 4만 개가 다 나를 보고 나 좀 선택해 주세요. 아니, 간택은 아니고 하여튼. 그러는데 우리는 매몰차게 과거에 내가 쓰지 않았던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혀 안 쓴다고. 엄청난 주의나 무슨 확신을 갖고 있기 전에는 안 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한 번 생각한 걸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40살 이상 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러는 방식이나 또는 이런 거를 해갖고 하는 노력과 정성 대신에 그 사람 파이어하고 다른 사람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아쉬운 얘기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좋다고 그러면 그걸 계속 이용하는 거는 뭐 그거는 저거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한번 각인되기도 어렵고, 우리가 뭐 하루에 브랜드 접하는 게 한 2,500개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하는 게 9%뿐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각인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거를 쉽게 버리거나 새로운 거 들어가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지금 쭉 브랜드 보면은 이 브랜드 비전이 Symbolic World the Brand Creator. 우리가 이런 브랜드가 되기를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뒷장에 스타벅스도 얘기하지만 뭐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것들,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뭐 BMW랄지 이런 거는 진짜 그 브랜드의 가치가 그 가슴 속에 갖고 있는 이 광 같은 미친 그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 로얄티를 갖고 있는. 이거는 뭐 스타벅스가 아닌데
저는 스타벅스가 사실 가장 뛰어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뒷장에다 나왔는데 한 달에 16잔을 평균 안 먹으면 미치는 엄청난 남녀 고객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전 세계 12,000개 퍼져 있는 스타벅스 샵에서. 이게 얼마나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할리 데이비슨 저도 한번 타봤지만 그 오토바이 좋지도 않아요. 야마하보다 100km도 못 가요. 그리고 고장도 엄청 많아. 근데 왜 좋아해요, 그게? 그거 고장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 진짜라고요? 왜냐면 불안전하기 때문에. 거기 타면서 낭만하고 프리덤, 약간의 반항기 이런 거를 하거든. 제임스 딘 뭐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그게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브랜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브랜드 지금 얼마나 저거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OEM이나 ODM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진짜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자산이고 돈이에요. 자, 브랜드 오브젝티브는 뭐 브랜드 밸류 크리에이티드 바이 커스터머스. 커스터머가 얘기한 아까 제가 금액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 이 두 개는 사실 너무 큰 개념이고 이 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거 한번 쭉 보세요. brand image to be perceived by the target customer with the differentiation against competitors. 컴페티터의 경쟁사에 반해서 차별화를 갖고 고객이 끊임없이 주는 이미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틀 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사실은. 이거 여기 김영경 박사님한테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 제가 엄청나게 여기다 싹 써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어 단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다 써드리는데, 여기 분필 없어요? 네. 땡큐. 안 보여요? 네. 네. 좌우장관, 디퍼런시에이트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마케팅이 뭐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앤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제 경험은 그래요. 우리는 엄청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잘난 체하고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저 집사람하고 뭐 엄청나게 살았는데 20몇 년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연세 비슷한 제가 딸도 있는데 안 돼요. 그냥 걔는 걔 길 가고 저는 저 길 가는 거예요, 사실. 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커뮤니케이션은 서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같은 랭귀지를 썼을 때 평균이 48%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48%뿐이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원사이드이기 때문에 48%안 된다고 봐요. 저는 한 30% 정도 익스펙테이션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방인처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랭귀지를 쓴다. 아유, 그거 48% 안 될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적은 숫자 같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보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고 하면은 말빨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뭐 영어 귀가 뚫린 게 아니라 상대방 속에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졸지 않고 계속 눈도 마주쳐주면서 고개 끄덕이고 그 부가 의문문도 좀 해주고 그게 진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넣어주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네.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무수히 많은 갈대 같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적은 돈을 갖고 정말 표류하는 배처럼 간판 하나 조그맣게 달아놓고 뭐 할라 나 이것 좀 봐주세요 이러고 그거 안 봐요. 텔레비도 얘네들이 다 이 킬러인 리모컨이 있어서 가차없이 광고 나오면 돌려버린다고 요즘. 텔레비 광고 저는 진짜 요즘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디자인을 필요로 하거나 일부 감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 외에는 다 웨이스트 오브 머니예요 요즘. 제가 보기엔.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다른 거 하는 거 방법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있는 가장 오랜 생활하는 사람하고도 못하는데 어떻게 불특정 다수 고객하고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디립다 돈 뭐 몇십억 들여갖고 광고했으니까 사람들이 알겠지. 몰라요. 미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거의 한 1200만 불인가? 하여튼 그 돈을 주고 광고를, 텔레비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량 조사를 했는데 그 텔레비 광고를 봤다는 사람이 1000명 중에 딱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따만 큰 양동이에 물 한 방울 탁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업그레이드 할 건가 하는 거를 같이 고민을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디퍼런시에이트입니다. 차별화예요. 차별화.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뒷장에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할 거가 돼서 한 대목을 거기다 넣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요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Delivery of the pursuing brand image예요. 브랜드 이미지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 그 나이키 그 뜻이 뭐예요? 이 앞에 앉은 죄를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가끔 용서도 해주시고, 예? 뭐예요? 승리, 무브먼트. 왜 그 뭐 조르단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왜 그러겠어요? 돈 많이 주고, 예? 타이거 우즈 집어넣고. 아, 우리 거 쓰면 우승한다는 거를 말없이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여기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말보로 같은 거 보면은, 말보로가 맨 처음에는 여성 담배를 했다가 고객층이 너무 적으니까 없애버리고 60년대에 남성으로 바뀌었는데, 말보로 보면요, 말보로 아무 얘기 안 해요. 남자가 카우보이 모자 쓰고 뭐 겨울에 그냥 인상 박 쓰면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 끌고 가던가 뭐 사막에서 하던가 광야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맨리, 마스큐린, 남성의 이 만초 그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걸 뭐 펄스윙 브랜드 이미지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가 해상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To the customer, according to marketing goal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자 마케팅 고울에 여기 중요한 얘기 있어요. Within the limited resources. 제한된 자원을 갖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매출은 100억 분이 안 되는데 무슨 브랜드 이미지 올린다고 10억씩 쓰는 건 안 맞는 거예요. 하여튼 마케팅에서 이런 프로모션이 이런 거는 5%가 넘어가는 거는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10%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한번 배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끝나면은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이건 제가 얘기한 대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돈 좀 벌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세 가지로 하셔야 돼요. Optimistic, 아주 낙관적인 거, Pessimistic, 아주 비관적인 거, Most likely, 그럴듯한 거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이에요. 지가 개인 사업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김밥집이라도 열리면 야 이거 똥똥이 몇 개 팔아야 돼 오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패시미스틱한 거를 우리는 많이 따짐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런 거를 해갖고 자료 만들 때는 다 옵티미스틱한 걸 집어넣습니다. 왜? 안 잘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most likely라는 걸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stimating cost and profi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했을 때는 도대체 이익이 있을 건가 또는 손해가 있을 건가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격 팩터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break-even analysis는 뭐냐면은 도대체 이 제품을 몇 개 정도 팔아야 손익 분기점이 될 건가 하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행을 열어서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저축률이 얼마고 고객에 대한 얼마 정도를 해야 한다는 건 여러분이 따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래닝. 플래닝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사실은 어필링을 못 하는데 여기 실무에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그 다음에 플래닝, 그 다음에 Execution, 그 다음에 Assessment, Reviewing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그 가슴에 많이 안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플래닝인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 육하원칙은 안 하더라도 시간과 오너십, 누가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프로모션 뭐뭐뭐를 한다. 이렇게 큰 대가리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소제목도 다 써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프로모션 한다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거를 누가 언제 끝나고 어떤 자원이 들어가고 하는 거를 꽉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밑에나 아니면 위에 이제 조직의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서 사람들이 가져왔을 때 이놈의 계획이 제대로 성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거를 딱 보면은 플래닝 하는 것만 보면 알아요. 그 플래닝이 무지무지하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과 누가 담당하는 거를 딱 거기다가 집어넣어 갖고 일자까지 딱 해서 구체적으로 액션 표시를 돼 있다면은 형용사 부사 빼고 그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벽에다 집어넣어 갖고 계속 하이라이팅 하면서 진도 프로그레스를 같이 따지면 성공을 하는데 무슨 뭐 표 같은 얘기 쓰는 애들 무지 많아요. 뭐 나는 뭐 어디를 기필코 달성한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강의 시간에 듣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저 심리학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하는 얘기지 마케팅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누가 몇 시에 언제 가서 누구를 만나보는데 대문 어떻게 하고 실험은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깔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가슴에 닿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그거 안 닿는 분들은 하나도 안 해보신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시큐팅을 할 때는 저는 여기서 프로덕트를 주안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디벨롭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걸 런치, 인트로덕션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고객과의 마켓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세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다 시장에 나갔고 이제 실행을 다 했는데 도대체 이놈의 게 내가 원래 계획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리뷰해 봐야 됩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은 꼭 복귀하잖아요. 그렇듯이. 뭐 화투 잘하는 사람들도 꼭 복귀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한 잘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쭉 나온 게 그런 겁니다.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피처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매뉴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유저 리스폰스, 고객의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된지. 여기 보면은 마케터빌리티, 내가 원래 예상한 시간에 제품이 제대로 출시가 됐는지, 그게 타임 투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 내가 이걸 갖다가 하이 포지션, 하이엔드 티어에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는 딜러들은 중간에다 놓고 팔더라.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 이게 포지셔닝. 그 다음에 마켓 프라이스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진은 제대로 받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채널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나는 까레포에 꼭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까레포는 가지도 않고 어디 청계천 근처에 딜러에만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 실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한 대로 이렇게 쭉쭉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켓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품 오리엔티드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의 눈도 있어요. 크리틱스. 이거보다는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돼 있는 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커스터머에 대한 거를 또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하는 게 이제는 현 마케팅에 맞지 않느냐. 하여튼 마케팅은 말씀드렸다시피 무수히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정신없을 정도로. 근데 혁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들 혁신하면 무슨 엄청난 거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혁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 변화했을 때 꾸준하게 그 작은 걸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고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저도 그 도요다 교육도 받아봤고 그 가이센 하는 것도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생산성 높이고 그다음에 경비 줄이려고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있는 경비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작심삼일하듯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잘하는 겁니까? 자기 궁뎅이하고 의지하고의 접점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놈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무슨 머리 굉장히 해갖고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혁신이나 이런 것도 마케팅 이론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프로세스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빼거나 넣거나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만 가감하면 저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블루오션도 잠깐 얘기하고 블루오션은 뒷장에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적어지만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랬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